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관희 박사입니다. 오늘 수업은 파일 시스템 중에 어, FAT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AT 파일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 파일 시스템의 안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이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일단 이제 FAT를 여러분한테 먼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되게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호환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다 보니까 윈도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기기에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여기 이 친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을 시작했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도스부터 시작이 됐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FAT12부터 시작해서 EXFAT까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원리는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하드디스크 용량이 커지고 이제 보안성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른 이제 파일 시스템과의 호환성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변경이 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이 숫자가 이제 비트예요, 비트. 그러니까 FAT12는 12비트, 그 다음에 16비트, 그 다음에 32비트를 사용한다. 도대체 어떤 걸 32비트, 12, 16을 사용하느냐? 클러스터가 몇 개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12비트를 할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12비트를 할당했다는 얘기는 12의 12승의 범위 내에서 클러스터의 수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의 12승까지의 아무리 이제 예를 들어서 저장 매체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커도 이 친구 FAT12로 우리가 그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2의 12승까지밖에 클러스터 수를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더 큰 저장 매체를 인식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16MB 밖에 표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FAT16을 썼을 때는 2기가, 그 다음에 32비트, 2의 32비트 정도를, 그 정도의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만, 이 테라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FAT라고 하는 거는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파일 시스템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테이블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돼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A라고 하는 파일을 이제 저장을 했어요. 저장했는데 그거를 21번 클러스터의 위치에 저장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컴퓨터 입장에서는 A라는 파일을 찾으려면 21번째에 그게 들어있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컴퓨터가 제일 처음에 이 테이블을 가보는 거죠. 그냥 테이블을 가서 봤더니 야, 난 A를 찾고 싶어. A라는 파일이 어디 있어? 라고 찾아봤더니 여기 A가 있어요. 그죠? 그 옆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21번이라고 돼 있네. 그럼 21번째 클러스터부터 뭔가 데이터가 있겠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 일종의 하나의 테이블을 우리가 표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생성되는 이런 데이터를 쫙 여기 테이블에다가 열거해 놓고 해당 테이블을 비교해 가면서 그게 과연 몇 번째 클러스터에 있는지 찾아간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파일이 할당되어 있는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파일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기도 그 말이 있네요. 그 파일이 도대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파일의 위치를 기록하구나. 이런 거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식성이 높아요. 그 인식성이 높다고 하는 거는 이 파일 시스템을 다른 데다가 적용하기 쉽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나 맥 OS 같이 운영체제가 다르지만 거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윈도우가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에서 어떤 USB 드라이브를 꽂아가지고 거기 저장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파일 시스템이 다른 운영체제에다가 꽂으면 그걸 읽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호환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환성 부분에서 이게 좀 많이 좋다. 그리고 워낙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까 디지털캠이나 아니면 휴대용 게임이나 블랙박스 등에서도 이 FAT 파일 시스템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포렌식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당 이런 기기들이 어떠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들어가서 볼 때 거기에 맞는 구조에 맞는 그런 툴을 사용을 해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스템이 손상이 됐다 할지라도
데이터 복구가 상대적으로 쉽다. 이거 뭐 당연히 그 FAT 파일 시스템의 구조가 다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쉽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복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그 파일 시스템의 전체 구조입니다. 그럼 도대체 FAT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아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그래야만 파일 시스템을 보면서 삭제된 거를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련된 것들이 많이 손상되어 있어도 그 구조를 미리 알면은, 아, 여기에 그런 정보가 있겠거니,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이 네모표를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볼륨의 첫 번째 섹터고요. 볼륨의 마지막 섹터예요. 그래서 해당 볼륨을 쭉 우리가 그 2차원적으로 다 펼쳐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 하드 드라이브의 볼륨인데, 그 첫 번째 부분에는 예약된 구역이 있구나, 예약된 구역이 있고, 두 번째 부분에 이제 FAT, 그야말로 이제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라는 게 여기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부분에 저장이 되어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결국 이거는 이제 크게 그렸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전부예요, 거의 다. 데이터 에어리가 뭐 99%가 훨씬 더 넘겠죠. 그 나머지 이거는 아주 일부, 그냥 실제 그 볼륨에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이제 크게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리졸브드 에어리어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볼륨은 맨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트 섹터. 이것도 지난번에 이제 파티션에 대해 설명을 드렸을 때 언급을 했었는데, 파티션 여러 개로 나눴을 때 해당 파티션을 나누고 그 안에 볼륨을 탑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각 그 파티션에 있는 볼륨마다 새로운 우리가 운영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파티션을 구분을 하면서 몇 번째 파티션에 들어가고 싶어. 그리고 내가 만약 맥 OS가 두 번째 파티션이면 두 번째 파티션으로 이제 이 컴퓨터가 가겠죠. 그럼 두 번째 파티션에서 갔으면 그 컴퓨터 입장에서는 맨 앞에 부분을 인식을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여기에는 맥 OS 부팅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부트 섹터에서 관련된 정보를 불러일으켜서 이제 부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트 섹터가 이제 맨 앞에 위치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친구는 리졸브드 에어리 자체는요, 부트 섹터가 하나가 들어가 있지만 그걸 포함해서 총 32개의 섹터가 할당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 볼륨 중에 32개의 섹터가 이제 리졸브드 에어리어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붙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여기가 망가지면 이제 아무리 뒤에 데이터가 막 99% 이상 막 차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날아가는 순간 이제 이 뒤에는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실제 파일하고 폴더가 저장되고 있는 위치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 폴더나 파일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폴더도 데이터 영역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게 폴더임을 역시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파일이나 폴더가 생성될 때마다 데이터 에어리어에 이제 똑같이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과 폴더를 여러분들이 일단 저장하는 방식은 똑같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에어리어에 실제 파일하고 그 다음에 폴더의 데이터 및 속성, 요거 이제 디렉터리 엔트리에 대해서도 구조를 배우시겠지만 요게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파일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파일은 파일의 내용과 그 파일에 관련된 속성 값을 갖고 있는 메타 데이터라는 영역이 나눠진다 그랬죠. 그럼 결국은 데이터 에어리어에는 데이터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메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영역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데이터 에어리어의 두 개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리졸브드 에어리어부터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32개 섹터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섹터의 첫 번째 0번 섹터는 부트 섹터예요. 부트 섹터. 그 두 번째는 이제 파일 시스템 인포메이션. 요거는 FAT 32의 버전의 경우에 이제 존재하는 건데, 이게 있다라는 얘기는 이 볼륨이 FAT 32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나머지 이제 할당된 영역들이 있는데, 실제 요거는 그야말로 리졸브드된 영역입니다. 그럼 결국은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예 거기 32개 섹터에 안에 포함되어 있죠. 만약에 이걸 조금 더 고급으로 가게 되면 이거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굳이 뭐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 있다가 데이터들이 은닉해 놓을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트 섹터뿐만 아니라 리저브 에어리를 긁어와서 봤더니, 이거 뒤에는 원래는 아무런 데이터 없어야 되는데 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은닉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32개 섹터에서 0번, 1번, 2번 여기죠. 이렇게 이건 다 색깔랑 같은 요거들을 대응합니다. 그래갖고 6번, 7번, 8번은 백업용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얘네들 갖고 와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가 손상이 되면 백업에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제 복붙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똑같이 구동을 합니다. 그럼 부트 섹터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돼 있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섹터가 부트 섹터고요. 그리고 기본 파일 시스템의 기본 정보라고 하면 해당 파일 시스템의 종류, 뭐 클러스터의 크기, 도대체 이 클러스터는 임의적으로 저걸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클러스터 하나당 몇 개의 섹터를 차지하고 있니? 이런 것들 크기, 그리고 이제 현재 FAT 에어리어의 크기, 그 다음에 루트 디렉터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보여주는 첫 번째 목차 있잖아요. 첫 번째 목차는 어디에 있니?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팅에 필요한 코드도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 이 부트 섹터를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실제 부트 섹터의 한 개 섹터를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한 개 섹터를 한번 불러와서 본 겁니다. 그 봤더니, 요 위치에, 이거 다 약속이에요, 그냥요. 이거는 이제 매번 달라지는 게 아니라, FAT32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 위치에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어라는 게 다 그 설계 당시부터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사전에. 그래서 요 위치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섹터당 바이트. 도대체 한 개 섹터가 몇 개 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네. 이거를 저장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리틀 엔디안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512 바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10진수로 하면은 결국은 보통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한 개 섹터는 보통은 512바이트로 구성이 된다고 배웠잖아요. 이것도 마치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볼륨도 역시 한 개 섹터를 512바이트로 구성해놨네요. 그리고 섹터 퍼 클러스터. 클러스터당 몇 개 섹터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럼 보면은 이 노란색 영역을 보니까 8개 섹터를 쓰는구나. 그러면은 512 곱하기 8을 하면 4096이 나올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볼륨에서는 클러스터 하나당 8개 섹터를 써. 그러니까 8개 섹터가 하나의 클러스터네. 그럼 결국은 여기에 뭔가 파일을 저장하려면 클러스터 아무리 작은 거를 저장을 해도 하나의 클러스터, 즉 8개의 sek터를 차지하겠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FAT 테이블 숫자예요. 이거 파란 거 보면 이제 2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FAT 테이블이 보통 이제 백업용까지 포함해서 2개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FAT 테이블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FAT 사이즈, 이거는 테이블의 섹터 값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당 테이블들이 몇 개를 갖고 있냐는 거죠. 그 테이블 안에 몇 개의 정보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개 바이트, 그러니까 4바이트로 이거를 숫자를 표현하죠. 그리고 이거 보면 루트 디렉토리 클러스터. 도대체 이 볼륨에서 루트 디렉토리가 시작되어 들어가 있는 클러스터는 몇 번이야? 라는 것들이 여기에 적혀 있게 됩니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만 지금 하고 넘어갈 부분이고, 사실상 이제 실습을 하고 계속 포렌식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학습할 부분이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외우거나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저브드 에어리어 나머지 두 번째 부분을 보니까 이제 파일 시스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파일 할당 정보에 대한 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클러스터, 미할당 클러스터. 미할당이란 말은 그 클러스터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보면은 이제 호텔에 보면 앞에 있는 리셉션이죠. 그래서 오늘 호텔에 몇 번 방이 비어 있고 몇 번 호텔에 좀 투숙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접근을 할 때 뭐 빈 방을 다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이것만 보더라도 다음에 클러스터는 어디가 비어 있으니까 그 클러스터에부터 우리가 파일을 저장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FAS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요 섹터 부분에 그런 정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FAT 에어리어. 이거는 이제 백업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요걸 중심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백업 부분은 이 똑같은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손상이 됐거나 하면은 얘를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FAT 에어리어에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클러스터 단위로 관리한다. 클러스터 단위로 관리한다. 만약에 이 처음에 그 볼륨을 생성을 할 때,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의 클러스터는 8개의 섹터입니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영역을 빼고 전체 볼륨의 크기를 해당 클러스터가, 하나 클러스터가 8개의 섹터니까 이 전체를 8로 나누는 거예요. 8로 나누면, 여기에는 몇 개의 클러스터가 들어갈지가 알겠죠. 그죠?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찌그레가 남겠죠. 나머지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건 슬릭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데이터 영역 중에서 8로 나눠봤더니 몇 개, 예를 들어 100개의 클러스터가 있네라고 하면 이 100개의 클러스터에 관련된 것들 100개를 쪼개요. 이걸 테이블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3번 클러스터다. 그럼 여기 3번 클러스터 부분이 있고요. 4번 클러스터다. 그럼 여기에는 네 번째 클러스터에 할당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대1로 해당 클러스터와 여기 FAT 테이블을 하나씩 매칭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러스터 다시 설명드리면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된 블록이에요. 그래서 하나 파일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클러스터에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클러스터가 8개 섹터라 그랬죠. 그래서 4096바이트지만 만약에 내가 1바이트를 저장하고 싶어요. 파일을 생성했어요. 그래도 얘는 4096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다 써버려요. 이게 나머지 이제 4095바이트는 비어있는 공간가 남게 되겠죠. 어쨌든 최소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최소의 단위가 클러스터구나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에 대한 정보를 읽고 있을 때 해당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 여기를 일일이 다 보는 게 아니죠. 이 영역은 되게 크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지금 99% 이상이 데이터 영역인데 이걸 한 개씩 들여다보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여기 먼저 찾고 여기로 가면 돼요. 이런 식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렇게 매칭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 것이 FAT 에어리어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거를 들어서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FAT를 이제 첫 번째 거 열어본 거죠. 이게 두 개 나뉜다 그랬어요. 하나는 백업용이고, 하나는 첫 번째, 원래 원본이고, 첫 번째 원본을 쫙 열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뭐 계속 있겠죠. 여기 클러스터 번호가 계속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클러스터당 표현을 할 때 4바이트씩 할당을 해요. 4바이트, 이 FAT 영역의 첫 번째를 보니까 여기부터 4바이트, 여기부터 4바이트, 여기부터 4바이트 쪼개는 거죠. 이게 하나의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에어리에서 쪼갠 클러스터가 100개의 클러스터면 여긴 클러스터 100까지 있겠죠. 그래서 99까지겠죠. 0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0, 1, 2, 3 이렇게 갑니다. 근데 첫 번째 4바이트하고 두 번째 4바이트는요. 저장 매체 종류하고 파트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빼놔요.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2번부터 저장이 됩니다. 클러스터 2번부터 저장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4바이트씩 쪼개서 이거를 할당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쪼갭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연 어떠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걸 보고 설명드릴게요. 여기에는 뭐 대단한 정보가 들어있진 않아요. 대단한 정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합니다. 클러스터에 한 2번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나머지 이제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2번 클러스터에 저장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한 부분은 한 7번 클러스터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를 파일을 생성했냐면 한 5,000 바이트 정도에 되는 용량의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파일을 5,000을. 그런데 5,000을 하려다 보니까 클러스터가 몇 개 필요해요. 2개의 클러스터가 필요하죠. 2개의 클러스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를 저장을 하다
비어있는 공간이 딱 처음에 부분에 비어있는 공간을 봤더니 2번하고 7번이 비어있네. 그래서 운영체제가 여기에 데이터를 저장을 했고요. 나머지 일부는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어쨌든 두 개의 클러스터가 활용해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네요. 그러면 2번 클러스터 항목을 딱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 얘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면 7이라는 게 적혀져 있어요. 7. 그건 뭐냐면 운영체제에서 클러스터 2번에 시작된 이 파일이 여기서 시작되네. 그래서 가봤어요. 그래서 FAT 영역을 가봤더니 7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거 알려주느냐? 나 처음에 시작하는 얘긴 한데 너 7번 클러스터 한번 가봐. 그럼 데이터 또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운영체제는 7번 클러스터 가겠죠? 그 데이터 읽어봅니다. 근데 7번 클러스터에 가봤어요. 이렇게 다시 또 얼로케이션 테이블에 가봤더니 여기에는 이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끝이야. 이런 뭐냐면 여기서 끝나. 지금 네가 찾고자 하는 파일은 2번부터 시작을 했잖아. 근데 7번을 가봤더니 더 이상 없어. 이건 쫑이야. 끝. 이렇게 저장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두 개 클러스터만 읽어오고 이제 파일을 끝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에서는 그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걸 가보면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표현해 줄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파일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번도 있고 3번도 썼네. 예를 들어서 3번도 썼어요. 3번 클러스를 써서 이제 저장이 됐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2번을 가봤더니 여기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3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3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3을 갔더니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7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을 가보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연결된 거 없네. 여기 끝이야 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파일을 찾아가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 에어리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에 실제로 메타데이터나 실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데이터를 처음에 찾아갈 때 루트 디렉토리 엔트리 얘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처음에 찾아갈 때 여기를 먼저 들여다봐요. 여기 먼저 들여다보는데 루트 디렉토리 엔트리에는요 파일이 쫙 네임이 있어요. 파일 네임이 있고요. 그 파일 네임에 해당하는 클러스터 번호들이 적혀져 있어요. 이게 클러스터 번호 뭐예요? 시작되는 거, 시작. 이게 처음에 루트 디렉토리 들어가 보면은 시작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디렉토리 엔트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해당 디렉토리 엔트리에는 그 파일에 관련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2바이트마다 이 디렉토리 엔트리는 32바이트로 구성이 되는데 이 해당하는 파일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이 어딘가 계속 있겠죠.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메타 정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파일 이름이 무엇이고 속성은 무엇이고 도대체 몇 바이트를 사용하고 있고 언제 작성이 됐고 언제 수정이 됐고 이런 것들 이게 파일이냐 폴더냐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루트 디렉토리 엔트리는 모든 파일과 폴더의 데이터 시작점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 정보를 들여다봅니다. 메타 정보를 들여다봤더니 이게 이제 토탈 32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32바이트인데 거기서 봐요. 각 폴더 그리고 파일 모든 폴더와 모든 파일은요 각각 한 개씩의 디렉토리 엔트리를 가져요. 모든 파일, 모든 폴더는요. 그래서 그게 크기가 하나당 32바이트를 사용합니다. 32바이트. 그래서 이제 디렉토리 엔트리 하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처음에 여기부터 8개 바이트는 파일에 대한 파일명을 기록을 해두는구나. 그리고 나머지 3개 바이트는 익스텐션, 그러니까 확장자를 쓰는구나. 그 다음에 그거는 속성값, 그리고 뭐 생성된 시간에 관련된 비율, 그 실제 생성 시간, 그 다음에 생성한 날짜, 마지막 접근한 날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그런 같은 정보들이죠. 그리고 이 파일의 사이즈가 얼마냐, 이러한 디렉토리 엔트리에 해당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에 관련된 속성 값들을 디렉토리 엔트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걸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디렉토리 엔트리 구조를 전부 다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삭제된 걸 복구하거나 나중에 삭제되어 있다 할지라도 요 디렉토리 엔트리를 분석을 하면서
해당 클러스터를 찾아가서 그런 것들 복구하는 데 쓰여지거든요. 일단은 파일하고 폴더 이름이 표기가 돼요. 그래서 파일 폴더명이 8바이트가 봐요. 이게 8개를 할당해 놨기 때문에 파일 이름이 엄청 길어서 8개 바이트로 구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들을 이제 물결 1이라고 붙은 상태로 변환을 시켜버리고 실제 이제 그 롱네임 디렉토리 엔트리라는 걸 새로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일명 자체가 8바이트 안에 것만 원래 생성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더 길어지면은 새로운 디렉토리 엔터를 생성합니다. 요건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뒤에 3개 바이트만 할당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3개 바이트를 넘는 확장자를 길게 표시를 해봤자 결국은 앞에 3개 바이트까지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확장자는 그래서 3개 바이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롱 파일 네임멘트를 설명드릴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디렉토리 엔터리에는 8개의 바이트만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이제 특히 유니코드 같은 친구들은 되게 이제 많은 바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 예를 들어 한글 같은 것도 그렇죠. 한글 이름을 예를 들어 하나의 문장을 해가지고 파일명을 기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는데 그런 친구들을 그렇게 하면은 8바이트로 표현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일반적인 디렉토리 엔트리에 할당되어 있는 8개 바이트로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요, 롱 파일 네임 엔트리가 새로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요 밑에 부분에요. 요거 이제 글은 여러분이 무시하시고 원래 아까 있던 디렉토리 엔트리가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엔트리가 밑에 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8바이트 초과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디렉토리 앞에 있는 그 8개 있잖아요. 이 친구는 8바이트가 소화할 수 있는 것만큼만 글을 이렇게 써놓고 뒤에는 이제 이 물결 1로 표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위에다가 새로 생성을 해요. 추가하는 겁니다. 생성을 해서 시퀀스 넘버를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추가로 더 써요. 부가를 합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다시 설명드리면 기존 디렉토리 엔트리 네이밍은 짧은 파일 이름 형식 변환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엄청 긴 거를 예를 들어서 한 문장 썼어요. 이게 8바이트로 소화가 안 되면 요 앞에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 디렉토리 엔트리에만 표현을 해놓고요. 실제 얘네들 어디다 표현하느냐 그 위에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이 시퀀스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디렉토리 엔트리 이름이 이 하나에 추가되어 있는 롱 파일 네임 엔트리로 소화가 되면 이 시퀀스는 그냥 하나밖에 없겠죠.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퀀스도 모자라. 더 길어. 그럼 요 위에 또 다른 그 롱 파일 네임 엔트리가 붙겠죠. 그러면 여기 2개가 되잖아요. 롱 파일 네임이 엔트리가 2개가 돼버리죠. 그럼 여기다가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그리고 두 번째 거지만 난 마지막 엔트리야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롱 파일 네임 엔트리 순서를 의미해요. 그래서 1을 먼저 쓰겠죠. 이건 2를 썼어요. 근데 마지막 두 번째 거 썼는데 이걸 두 번째 쓰면 0, 2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 마지막인 경우에는 40을 더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0을 한다, 40이 아니죠. 40에다가 거기다가 2를 더한 것이 값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그런 값이 있으면 이거는 마지막 롱 파일 네임 엔트리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디렉토리 엔트리로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그야말로 어트리뷰트죠. 속성값이에요. 내가 저장해 놓은 이 데이터에 관련된 디렉토리 엔트리는 메타 정보라고 그랬어요. 그 메타 정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해당 데이터, 이 메타 데이터가 관리하고 있는 해당 데이터는 파일이야 또는 폴더야 라는 거를 어트리뷰트 값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파일 자체가 이거는 읽기 전용이야, 수정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파일을 숨겨진 거야. 그건 시스템 파일이야, 볼륨 라벨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긴 이름이 있는 친구야. 이러는 거를 지정을 해가지고 어트리뷰트 값에 넣게 돼요. 예를 들면
10은요, 폴더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어떤 네임이 있고, 그 폴더 같은 경우 익스텐션 당연히 없겠죠. 이름이 있는데, 어트리뷰트를 보니까 10이 돼 있어요. 아, 이건 폴더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20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 파일이에요. 그냥 파일이에요, 파일. 근데 여기에다가 속성값까지 더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읽기 전용인데 일반 파일이다. 그러면은 20하고 그 다음에 02를 exclusive OR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2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일반 파일이고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부분은 읽기 전용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값을 통해서 해당 파일인지 폴더인지 알게 되고 그 폴더나 파일의 어떤 속성값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렉토리 엔트리를 한번 예시를 한번 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file.txt라고 txt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파일명은 파일이고, 그리고 확장량 txt입니다. 그 앞에 부분 말씀드렸겠지만 8개의 바이트로 이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 파일 이름을 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일 이름이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3개 바이트는 익스텐션 txt를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걸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일반 파일이에요. 여기 뭐 다른 속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파일을 얘기를 해요. 이런 방식으로 디렉토리 엔트리를 보고도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다시 한번 저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긴 이름. 뭔가 되게 긴 이름이에요. 그래서 코리아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이제 그림 파일을 하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애 있죠, 2개. 이 친구. 여기가 디렉토리 엔트리예요. 여기가 디렉토리 엔트리예요. 근데 요거를 보니까 원래 이 만든 코리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 친구가 너무 이름이 길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요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까지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트리뷰트 값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위에다가 2개의 시퀀스 넘버가 2개가 붙죠. 하나, 2개가 붙어요. 그럼 4, 2라고 한 거는 요 두 번째 그 롱 파일 네임 디렉토리 엔트리는 마지막이라는 표현이죠. 결국은 이 파일, 얘가 표시하거나 하는 파일에는 긴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롱 파일 네임 엔트리가 2개가 붙었고 거기 안에서 이제 이러한 파일 네임을 노란색으로 보인 부분 있잖아요. 몇 가지 확장을 해서 이거를 표현해 준 겁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꽤 많이 이해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디렉토리 엔트리를 뒤에 부분은 이제 앞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는 보통 우리가 FAT 파일 시스템은요, 초도 똑같아요. 초도 보면은 0부터 59까지, 그러니까 토탈 60개 정도의 바이트가 60개의 경우의 수를 할당해 놔야만 실제로 60초를 다 계산해내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친구는 애초에 그렇게 할당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딱 그 2초 단위로, 그러니까 30개의 경우의 수까지만 표현할 수 있게끔 아예 할당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초를 들어가 보면은 2초까지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create time tense라고 하는 거를 하나 둬서 100분의 1초까지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계산할 수 있게끔 created time하고 2개를 합쳐서 계산을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할당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바이트를 할당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파일 생성 시간 나오죠. 그리고 생성 날짜, 이건 어떤 날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지막 접속한 날짜, 마지막 그 다음에 수정한 시간, 그리고 마지막 수정한 날짜들을 이 부분에 다 기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create time하고 last written time을 구하는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각각의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지만 5개 C를 표현할 땐 5개 비치를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는 그 뒤에 이어지는 6개 비치로 할당을 하고 초는 그 뒤에 이어지는 5개 비치를 할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씨가 이제 써져 있으면 그거를 불러와서 계산할 때, 아, 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5개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날짜 있죠, 날짜. 날짜 친구들은 몇 년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7개 비치를 할당을 해놨어요. 그리고 월은 4개 비치를 할당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일은 5개 비치를 할당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 생성 시간 자체가 분홍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성 시간은 16비트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헥사값을 이진수로 표현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진수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 있는 5개 비트 있잖아요. 이 친구는 시간을 표시한 거구나. 그 뒤에는 6개, 이 친구들 6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나머지 5개 비트 있잖아요. 5개 비트는 이 친구는 초구나.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떼어내서 계산을 하시는 거고, 생성 시간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 되실 경우에 이 PPT를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응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삭제된 부분들을 복구하는 그 원리예요. 삭제된 걸 복구하는 원리인데, 이걸 보시면 처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8개 바이트를 우리는 이름 파일명을 쓴다 그랬죠. 파일명. 그럼 당연히 이 파일명에는 뭔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운영체제에서 뭘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했다는 건 뭐냐면 실제 데이터가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삭제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데이터나 폴더에는요, 하나씩 대응하는 디렉토리 엔트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엔트리의 첫 번째 그 오프셋 값을 E5로 변경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그 파일인데, 아까 생성했던 파일이에요. 거기에 원래는 파일 네임이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삭제를 했다. 삭제하면은 실제 하는 나머지 디렉토리 엔트리 값은 그대로 존재를 하지만 이 앞에 부분만요, 그냥 이 파일을 변경시킨 거예요. 그러면 운영체 입장에서는 이 값을 먼저 보고 나서 이거 삭제된 파일이네 라고 해서 무시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거꾸로 응용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디렉토리 엔트리가 보이는 것들을 다 보다가 E5로 시작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딱 보면은 얘가 삭제된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친구를 보면은 그대로 데이터가 남아있잖아요. 이 앞에 것만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해당 파일을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결국은 이게 삭제한 거를 복구하는 원리예요. 그만큼 이제 FAT 파일 시스템에서는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기가 쉽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이제 처음에 이거를 시작한 사람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아주 지금 그나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FAT를 이해를 하셔야만 그 뒤에 이제 NTFS 같은 거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게 최근에 쓰이는 운영체제는 대부분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건 고급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하는 이 포렌식 기술 시리즈는 여러분이 실습을 하거나 하기에 앞서서 상식 차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도 이런 식으로 파일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